지방시대 우리가 직접 듣고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방시대 대학생 서포터즈 충남팀 충치입니다. 오늘 저희는 충청남도의 정책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곳 삽교역에 왔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애써오신 분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복지와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앞장섰던 양승조 전 도지사님과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그럼 저희는 인터뷰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나 분명 작년에 생각했는데 예비군 한번 동. 천천히야. 빼고 눕히자. 여기 차 나와서 눕히자. 눕히자. 더 낮게 눕히자. 공사로 인해 시민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습니다. 충남 발전을 위해 행복해지세요. 농원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다. 이상하게 많이 꿈꾸는 것 같아 지금. 잠 덜 깼나?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방시대 대학생 서포터즈 충남팀입니다. 충청남도의 중심에서 지방 정도를 이끌어 가셨던 전 도지사님의 경험을 듣고자 인터뷰를 요청드렸는데 흔쾌히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원래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했던 그 법조인이고요. 법조인에서는 정치권에 진입해서 총선 출마해서 17대, 18대, 19대, 20대 우리가 국회의원을 했고 20대 중반일 때 의원직을 사퇴하고 충남 도지사로 출마해서 도지사 4년을 한 그 양승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말에는 홍성의 우렁이 농가에서 봉사활동을 해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각종 봉사에 힘써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최근 수해복구 현장으로 오늘 온 예산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예산에 200년 만에 내리는 그 호우변에서 커다란 피해가 있습니다. 그 예산에 이재민만 해도 한 400여 명, 한 660명 넘는 사람이 이재민으로 초등학교 안 체육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고 또 추정치지만 소만 한 2,000마리 정도가 죽었거나 아니면 실종됐거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에는 우렁이 양식장에 그 침수 범람에서 우렁이가 밖으로 막 탈출하고 나간 것을 잡고 집어넣는 거 그런 작업을 했고 그 뒤에 계속해서 오늘까지 봉사를 했고 오늘 예산 삽교읍에서 몇 집, 침수당한 집에서 가재 도구라든가 전자제품 같은 걸 끄집어내는 봉사. 혼자 도저히 안 되거든요. 마지막에는 그 곤충을 키우는 집에서 침수가 됐기 때문에 많은 도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끄집어내는 봉사를 했는데 정말 감사한 게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연속 4일째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그 예산과 홍성군의 민원 다운들께서 함께 해주면 정말 감사하고 정말 뜻밖이지만 충남 서포터즈 여기 일원인 여기가 우리 이준희님, 문세영님, 또 이성윤님, 또 홍민우 군도 이렇게 함께 해줘서 오늘 봉사활동이 정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로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도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지방자치분권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바람직한 지방자치 문제가 있는데 저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하게 참 충남 도민의 사랑을 받아서 국회의원으로 예보를 했고 이제 도지사를 지냈는데 이 지방자치 제도가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참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뭐냐 인사권이나 이런 문제는 상당 부분 독립이 됐지만 우리가 여전히 지방자치라는 게 중요한 게 자주 조직권, 자주 입법권, 자주 재정권을 3대 요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주 조직권도 사실 부지사 같은 경우나 국장 하나 우리가 늘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자주 조직권 문제가 좀 완벽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주 입법권에는 조례 내지 규정을 말하는데 이런 조례 규정도 법률의 범위 내라는 그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장 도지사가 아니면 시장군수가 우리가 법률에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조례라든가 규정을 제정할 수 있어야 권한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법률이 법위 내라는 일정한 한계의 틀 속에 갇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속히 제정돼서 법률에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주 입법권을 갖다 부여하는 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서 받는 거다 말씀드릴게요.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충남도의 예산이 국비도 비합해서 한 11조 한 7천억 정도 내가 되는데 지방 예산은 우리 도 예산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한 1조 2천억 정도도 아니고 한 10조 5천억 정도 넘는 돈이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그 재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마음껏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그 지방의 특성에 맞는 지방행정을 펼치는데 어떤 재원이 중앙정부에 아주 의존도가 너무 심각한 문제. 그래서 자주 재정권, 이런 지방세 비율을 갖다가 더 높이는 여러 가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그 아까 말한 자주 조직권, 자주 입법권, 자주 재정권 중에서 자주 재정권의 확보야말로 지방 재원의 확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방향에서 전부 다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충청남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전략을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지방자치 전략은 뭐 대체로 어느 비수도권 문제는 비슷한데 우리는 몇 가지 충청남도에서만 말씀드리면 충청남도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인구가 줄지는 않는 도예요. 줄지는 않는데 전라도, 경상도는 뭐 부산, 제2부산도 인구가 1년에 한 3만 명씩 줄어들거든요. 부산도, 대구도, 경남도, 전라남도도, 전라북도도, 광주도 뭐 다 줄어들고 있는데 다행히 충청남도는 약간 정체돼 약간 늘어난 상태. 다른 지방도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에서 몇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지방분권을 통해서 충남도의 상황. 첫째는 그 지방 소멸이 가시화될 거예요. 예컨대 우리 충청남도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분이 청양군인데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60,000명에 불과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548명 정도가 되죠. 부여군 같은 경우는 한 116명이 태어났는데 돌아가신 분이 1000명이 넘어요. 이런 심각한 지방소멸에 다가오기 때문에 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방의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데는 자주재정권, 재원 문제가 확보되어야만 진정한 지방분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방분권을 통해서 충청남도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화력발전소가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59개 정도의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충청남도에만 28개 정도가 되니까 실제로 한 50% 정도의 화력발전소가 충청남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충청남도에 많은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충남도민만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대부분 우리 충청남도에서 충남 공장, 충남도민이 사용하는 거는 한 43% 내고 57% 정도는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는데 우리는 화력발전소의 가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대기 오염물질이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탄소 배출량이 제일 많은 게 화력발전소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다 그 탄소 배출이라든가 오염물질 대기 오염물질 배출되는데 우리는 그걸 다 맞는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깨끗한 전기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문제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에 상당한 권한이 부여돼야 되는데 화력발전소의 어떤 폐쇄 문제, 신설 문제 다 중앙정부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언밸런스가 있는 거야. 균형이 안 맞죠. 여기서 가동되는데 충남 주민이 직접 피해를 보고 그런 상황인데 왜 충남도의 권한이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도 지방분권을 통해서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피해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권한도 좀 우리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뭐 각 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이지만 실적으로 우리 충남은 백제 고도가 있는 도시잖아요. 공주라든지 부여라든지 고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돈을 사고 싶어도 옛날에 수도가 아니었으면 돈을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백제 고도인 충청남도의 어떤 특유한 이 백제 문화권, 백제 고도에 해서
문화 관광 자원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지방 분권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럼 뭐 더 여러 가지 질문 있으면 답하겠지만 충청 남도에서도 어떤 그 시군 간의 이 격차가 너무 큰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도 충남도가 지방 분권을 통해서 실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죠.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충청 남도에서도 이제 산업지대가 있는 지역은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죠. 청양, 서천, 아까 말씀하신 농촌 지역들은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방금 말씀도 해주셨어요. 근데 도지사님께서 이런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식은 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 충청남도가 심각하죠. 외국인은 저희 여기 충청남도 주민이 아마 지난달 6월 통계로 보면 한 213만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천안이 66만 2천 명 약간 안 돼요. 한 1,600명. 그리고 이제 아산이 한 35만 4천 정도. 그렇게 되면 벌써 이제 그게 102만 명 아니에요. 그죠? 서산이 한 17만 4천 명. 당진이 한 17만 2천 명 조금 넘으니까 그러면 34만 6천. 그러니까 한 35만 잡으면 우리 천안, 아산, 서산, 당진 그리고 213만 5천 명 중에서 무려 한 137만 정도가 인구가 몰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렇게 되면 한 60%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인구의 어떤 집중 문제도 있고 산업의 어떤 집중도를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우리가 그냥 천안이라든가 아산이라든가 서산, 당진 같은 경우는 아마 산업시설, GRDP를 따지면 한 70% 정도 가까이 집중되는 문제. 한마디로 해서 충청 남도에서도 남과 북의 차이, 또 우리가 남북 차이가 가장 크죠. 그다음에 서해안 일부하고 저쪽 남부지방. 그래서 저는 부여라든가 아니면 청양이라든가 저쪽 논산, 계룡, 금산 문제 일어나고 특히나 남북권과 북부권 차이 큰 게 충남 도정에 아주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예요. 그런 과제를 어떤 특성화했다는 발전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해요. 예컨대 저는 북부 산업지대는 산업지대로 어떤 첨단 산업을 재편하면서 이 산업이 굉장히 강한 경쟁력이 있는데 이 강한 경쟁력을 더 살려줘야 되는 문제.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반도체, 화학산업이 우리 북부권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반면에 남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남부는 논산이나 금산, 계룡 같은 경우는 거기에만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거죠. 논산 같은 경우는 논산 훈련소가 있고 논산의 어떤 북방 산업단지를 통해서 논산을 좀 발전시켜야 되겠지 않겠냐. 뭐 금산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 그 인삼의 한 70%가 집산지이기 때문에 인삼을 통해서 인삼의 세계화, 예전에 수출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었죠. 인삼을 통한 그러니까 어떤 농업 발전을 통한 우리가 금산의 발전 전략을 좀 짜야 되는 문제가 있고 계룡은 뭐 상권본부가 계룡이 되니까 어떤 군사도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군사 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발전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냥 이제 고향이 공주부여 청양, 공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충청 가명이 있었는 곳이고 거기는 이제 백제의 고도예요. 부여도 마찬가지죠. 백제의 고도가 발전에 한 커다란 축이 되는 발전 전략을 짜야 된다. 청양 같은 경우는 청양 구이자도 유명하고 또 청양 아름다운 그 산수를 이용한 어떤 관광산업, 어떤 농업의 발전 전략을 짜야 되는 문제 그런 게 있죠. 그러면 분과가 다르지만 서산은 화학산업 단지를 더 발전시키는 문제. 해안은 아주 아름다운 섬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은 도예요. 또 안면도라는 천혜의 보고가 있고 이런 데를 잘 살리는 문제가 발전 전략을 할 수 있고 여기 홍성이라든가 예산 같은 경우 내포 신도시가 있으니만큼 어떤 내포의 서해안의 중심지로서 도청소유지, 어떤 교육청, 경찰청, 소방청이 있는 만큼 이런 걸 잘 해서 행정도시로서의 어떤 발전을 짜야 되는 문제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지금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이 경쟁력 있는 산업의 경쟁을 더 우위를 더 확보하고 또 새로운 그 시대의 변화 흐름에 따른 발전 전략을 다시 구사하는 문제가 있죠. 예컨대 아산에 현대 자동차가 있잖아요. 연산한 우리가 30만 대 정도 생산되는 현대 자동차인데 이 내연차가 앞으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로 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시대 흐름이에요. 이 시대가 얼마나 당겨지는 문제지만 반드시 내연차는 전기차는 이제 우리가 수소차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변환될 때 또 내연차 수소차로 전환될 때
이 현대 자동차가 부품 산업이 연계해서 발전하는 문제, 그래서 이런 각 시군에 걸맞는 특성에 따른 산업의 발전 전략을 펴고 그런 걸 통해서 충청남도 내에서 어떤 격차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게 춘천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잘 들었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돌아보셨을 때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꼭 해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끝내지 못한 정책이나 더 이어가고 싶었던 사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많죠. 다시 도정에 복귀하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충남 공직자가 함께 해낸 자랑이지만 이제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했다고 자부를 해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도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가 한 거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무상, 사립유치원 무상도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가 했고 사립유치원 무상은 아직도 우리만 하는 거죠.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행복 키움수단하고 충남형 아가수당도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가 만든 18년 11월부터 지급하는 문제. 또 말씀드린 우리 충청남 18세 청소년들은 버스비가 무료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랑스러운 제도이고요. 또 충남 도립대가 우리 충남이 운영하는 도립대인데 100% 장학생이죠. 특수대학 빼고는 대한민국 최초로 이 전체 학생이 장학생인 것도 제가 도저히 때 우리 도청 식구들과 함께 이번에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또 여성 농민의 여성 행복바우처 문제가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런 데다가 또 우리 충청남들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버스비가 무료예요. 그것도 무한히 타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1년 준비해서 자랑스러운 지금도 그거는 대구가 재작년에 함께 동참했고 대전이 작년에 동참한 아주 제가 선도적인 선구자인 역할을 하는 게 75 이상 어르신들 버스 무료인데 물론 섬에 있는 75세 어르신들은 버스가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뱃사 무료예요. 그런 것도 자랑스러운 제도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콜택시라고 해서 콜 차량을 해서 이게 예전에는 아산이면 아산 그 홍성만 했었는데 구역 제한을 없앴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충청남도 다 또 충청남도 장애인 전체가 버스비가 무료예요. 그것도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가 하고 지금도 우리만 하는 제도인데 이런 문제가 좀 제가 다시 도정에 복귀했으면 다시 이어갔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현 지사가 잘 이어가고 있는 것도 있고 없애는 것도 있지만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제가 아쉬운 게 서해선 직결해서 홍성에서 서해선이 화성까지 하는데 화성 가서 차를 바꿔 타야 돼요. 기차를. 문제죠. 그런데 요걸 제가 도지사일 때 서해선이라고 거기서는 평택하고 화성에서 한 7km 정도 KTX를 연결시키는 사업을 확정을 했었어요. 그러면 확정을 했었는데 그게 약간 좀 실행이 늦어지고 있어. 사업을 확정시켜서 굉장히 큰일 했는데 이게 좀 아쉽다. 서해선 직결에는 홍성에서 서울역까지 한 49분, 삽교역에서 서울역까지 우리가 한 45분 내에 뭐 당진 합덕에서는 그거 좀 안 걸리겠죠. 이런 역사적인 사업도 우리가 좀 완성을 좀 봤으면 좋겠다. 또 저희가 도정했을 때 장항선이 단선인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장항선 완전 복선 갖다가 사업으로 확정해서 굉장히 큰일을 한 거죠. 이 사업이 확정했지만 구체적인 실현하는 문제, 예산하고 실현 문제도 좀 조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도지사일 때 대한민국 최초로 문화체육부시설을 준 부시사거든요. 저는 문화에서 체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만큼 문화체육부시설에서 우리 미술관을 만들고 있는데 한 950억대를 만들는데 아마 내년 정도에는 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좀 결실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술의 전당이 제가 도대체 한 1,300억 정도에서 구상을 하고 설계도 다 이렇게 했었는데 잘 진행이 안 되는 문제는 이것 좀 잘 진행되는 사업을 아쉽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천안 아산역에 충남 국제 정식 컨벤션 센터 건립이 우리가 있을 때 설계하고 진행했는데 한 2,200억짜리란 말이에요. 동시에 한 3,000명이 회의를 할 수 있는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 KBS도 우리 충남만 오는데 제가 사실 도정에 22년도 나오면서 22년도 예산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일정한 비용을 확보했는데 그게 좀 지지부진하는 문제. 또 저희가 도했을 때 본계까지 체결 직전 체결 고름이 나왔죠. 나왔는데 내포 종합병원 문제도 좀 조속하게 체결 과제
이런 문제가 좀 아쉽기도 하고 뭐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도정에 복귀하면 이런 거를 좋은 제도는 이어가고 우리가 좀 중단됐거나 약간 부진한 사업은 우리가 좀 조속하게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 충청남도 도민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방시대 실현에서 충남 도민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가 충남의 주인은 충남 도민이시잖아요. 그냥 주인의식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개혁이라는 개선은 늘상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안, 아산, 서산, 당진과 남북권의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그러면 불균형 격차 해소한다면 다른 데 집중 투입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학생하고 초등학생에 있어서 초등학생 불문예들한테 초등학생한테 더 빵을 더 많이 줘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럴 때 대학생이 좀 용인하는 게 필요해. 글문 몇 개 글문 우리 동생한테도 배려해야 된다. 그런 것도 주민의 그런 나름대로 상생 정신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죠. 뭐 대체로 이제 도민들께서 여러 가지 잘 그 도정에 협조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장 같은 경우 우리가 잘 못 만들어서 그 화장장 예산이 없어 보는 게 아니에요. 중앙정부도 예산이 있고 얼마든지 저 예산 문제가 있는데 화장장을 만드는 건 전부 다 그냥 자기 지역에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만들어서 부모님 모실 때 4일장도 있고 5일장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도 좀 우리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할 게 많아요. 근데 사람이라니까 누구나 다 자기 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자기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는 그게 나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그런 성향이 다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는 혹여라도 여러 가지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저장소 문제가 우리가 저준위 저장소는 공조했지만 고준위 폐기물 저장소를 아직 못 구하고 있잖아요. 한 40년 정도 걸리는데 누구나 그 자기가 장소가 고준위 폐기물 저장소라는 난리가 나요. 정권이 이걸 해결하지 않으려고 해서 식당 돌리기를 해요. 이제 그런 문제는 뭐 우리 도민들께서 지금 이런 문제에 어떻게 보면 도민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도 좀 지방자치 실현에서는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거죠. 또 우리 주민들 입장이지만 우리 지역에는 다소 낭비적 요소가 있더라도 뭐든지 다 해고 싶거든. 네? 그렇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처럼 아니면 더 성숙하게 하시는 게 지방자치 실현에서 바람직하다. 그리고 말씀드린 충남의 주인은 충남 도민이세요. 보다 적게는 주민의식, 주인의식, 주체의식을 갖고 이런 그 도정을 바라보고 도정을 평가하고 시정과 군정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심과 성원 또 동참, 참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에서 반죽한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 추진하셨던 더 행복한 충남 정책이 충남 도민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길 바라셨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로 기억되길 바라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 여러 과제가 있죠. 여러 과제가 있는데 가장 심각한 과제가 한 4가지, 5가지라고 좀 추격을 할 수가 있어요. 저출생 문제, 재앙으로 다가올 거예요. 재앙으로. 벌써 이제 내부 인구가 1년에 10만명씩 줄는데 2050년 가면 50만명씩 줄어요. 군대도 벌써 2개 분단, 6개 사단을 줄이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이런 저출생 문제는 아주 쉽게 말하면 소비 인구를 줄이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자동화, 로봇, 기계를 통해서 아무리 상상해도 소비할 사람이 없으면 누가 소비하겠어요? 소비라는 것은 우리 경제 성장의 경제 유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소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저출생 문제 심각하죠. 198개국에서 198등. 아무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학교 출산율 0.75 작년, 재작년 0.72명 아니겠어요? 이런 저출생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령화 문제인데 이게 우리 충청남도만 해도 한 23% 정도가 노인 어르신 인구가 비율이고 대한민국 전체에도 한 20.5%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세계 압도적으로 1등.
그 노인 자살률 세계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런 어르신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령화 이 빠른 속도와 준비되지 않은 우리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기다 그 지방소멸 문제, 말씀드린 지방, 부산도 한 3만씩 줄어드는 그런 지방소멸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심각하고, 또 이제 그런 과정의 가장 심각한 과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예요. 양극화. 너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이 많죠. 네?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해도 대기업과 우리 지금 통계라면 한 그 평균이 한 593만 원대 298만 원 정도예요. 반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처음에 평균이 그런데 누적이 되면 하나의 신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돼요. 이런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는데, 저는 그래서 도저히 4대 목표를 줬죠. IQ 준 충남, 저출산을 극복하자. 어르신의 행복한 충남, 노령화 문제를 극복하자. 더불어 잘 사는 충남,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자. 기업화의 준 충남, 재정 문제를 우리가 재원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네 가지를 통해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을 만들자는 게 지금 이제 도지사 있을 때 이 우리가 4대 목표의 최종 결론이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기업의 충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폈다고 자부하고, 특히 양극화 문제에서는 제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정에 들고 사회 양극화 대책 때문에 대한민국 최초로 도청이 뒀죠. 나중에 사회 양극화 대책관을 둬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정치하는 사람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과제는 양극화예요. 너무 심각해. 잘 사는 10% 20%하고 못 사는 10% 20%는 이 격차가 그냥 격차가 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심각하게 말할 정도로 심각해요. 아주 심각해요. 그냥 심각하다는 말의 표현 자체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가구별 소득 평균을 보면 1인 가구를 따지면 상위 10%는 한 1,300원을 넘는 반면에 하위 10%는 한 달에 75만 원 내예요. 70만 원 내에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소비가 한 115만 원 내야 매월 40만 원 적자야.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이라는 건 나름대로 사회 안전망이 어느 정도 구축되기 때문에 굶어 죽고 그러지 않지만 삶에 형편없죠. 작년에 우리 자살 인구가 스스로 목숨을 14,300명이 넘어요. 세계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2등하고 한참 차이는 자살률이. 이런 상황인 게 여러 가지 원인이 경합되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사회 양극화로 빚어지는 이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이런 도정의 4대 목표, IQ 충남, 어르신 충남, 더불어 잘 사는 충남, 또 기업에 있는 충남을 통해서 도안풀지는 대한민국 중심을 만들자는데, 이런 내가 행복하자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이 돼야 되는데, 제 생각에 이게 아니라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돼야 돼.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중심이 돼야 돼. 이런 가장 지름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 그래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을 만들자는 건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 방향은 제가 다시 도정에 복귀해도 그 방향과 목표 설정은 올바랐다. 또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또 대한민국 중앙정부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정한 도전 목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이 도전 목표에 나름 우리 도민들이 그걸 마련한 정책을 우리가 향유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런 게 더욱더 성숙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죠. 도지사님을 통해 충청남도의 미래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진심 어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통치에 있는 충남 곳곳을 발로 뛰며 전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과정에서 소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충남의 정책과 비전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노력해오신 양승조 전 도지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께도 의미있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충치이유는 지방시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청년으로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치이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방시대 충청남도 화이팅!